갤럭시 S25 울트라를 구매한 지 한 달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같이 써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GOS 이슈가 터지고 4년 만에 바타입 갤럭시를 구매했는데 구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아이폰 16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제품도 99만원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갤럭시 S25는 워낙 기준으로 가격 동결이 이루어져 체감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스냅드래곤 A 엘리트가 탑재되면서 드라마틱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젠4가 아닌 엘리트라는 명칭이 붙었고 그야말로 퀀텀 점프라는 말을 붙일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긱벤치 점수 같은 경우 싱글코어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우세했고 멀티코어는 갤럭시 S25 울트라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마크 앱에 있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앱 실행 속도는 미세하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빨랐지만 흔히 FPS라고 부르는 초당 프레임 수에 있어서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거의 10프레임 정도 높게 나왔는데 프레임 차이가 화면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의 벤치마크를 하게 되면 갤럭시의 뒷심이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가 잘 나올 수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애플에게 뒤처져서 결국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날 때까지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낮은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적외선 측정기로 발열 측정을 해봤는데 카메라 렌즈 우측 부분이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AP 칩이 있는 곳인 만큼 온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최고 온도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 41도 정도 나왔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2도 정도 낮은 약 39도가 나왔습니다. 두 기기 모두 양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이폰이 좀 더 효율적인 방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원신, 명조와 같은 게임을 구동했을 때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아닌 아이폰 16 프로 맥스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3D마크 벤치마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데 결국 최적화 문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파편화가 심한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의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워낙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인 만큼 두 기기 모두 발열을 감수해야 되는 건 모두 동일합니다. 순수하게 게임 성능만 보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좀 더 낫긴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의 턱 밑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게 되면 많이 아쉽습니다. 게임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경험과 더불어 청각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 설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과 플러스 모델과 달리 울트라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피커가 개선되었다는 게 체감되긴 합니다. 하지만 볼륨을 높이게 되면 바로 혹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귀에 거슬리는 쇳소리와 치찰음으로 듣기가 힘들 정도의 불쾌한 경험을 줍니다.
원신 타이틀 화면에 나오는 서정적인 BGM도 불협화음이 느껴질 정도로 순정 상태의 튜닝은 끔찍한 수준입니다. 반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볼륨을 최대한 높여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음역부터 저음역까지 공간감 있는 고퀄리티의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또한 치명적인 설계 이슈가 있습니다. USB Type-C 단자가 우측에 있도록 가로로 파지를 하게 되면 스피커 홀 부분이 엄지손가락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출력되는 사운드 자체가 크게 줄어들면서 내장 스피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SB Type-C 단자가 좌측에 있도록 돌려서 가로로 파지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이미 익숙한 사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이슈로 소비자가 강제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유저 친화적인 사용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스피커 홀 부분이 USB Type-C 단자 기준으로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볼륨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피커 홀 두 군데를 모두 막아야지 갤럭시 S25 울트라처럼 먹먹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미 많은 테크 유튜버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갤럭시의 오랜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피커와 관련된 내부 구조를 아예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S25 울트라는 전면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서리 부분의 곡면 처리를 하는 선에서 패밀리 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비해 갤럭시 S25 울트라가 다소 열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카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비교적 화사하게 나오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카메라 줌 기능을 통해 화각을 변경하거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센서 우려먹기가 이루어진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좀 더 뭉개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디테일한 표현에 있어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좀 더 오래 갔습니다. 특히 갤럭시 S25 울트라는 AOD가 상시 켜지도록 설정을 해놓게 되면 대기 상태에서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급감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오래 쓰고 싶은 분들은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우열을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2500점, 2600점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점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구동이 끝나고 바로 긱벤치를 돌렸는데 싱글코어 점수가 2900점이 나왔습니다. 최고점인 3100점 대비 200점밖에 낮아지지 않은 겁니다. 스냅드래곤 A 엘리트의 유지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드코어한 수준으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심각할 정도로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는 뿔딱 제품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갤럭시 S25 울트라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 언급했던 전제 조건이 바로 뿔딱이 아닌 양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5 울트라를 구매했을 때 충분히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티크의 작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